자, 그럼 저거 중요하니까 지우고 처음 다시 할게요. 또 들어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자,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화학 반응식에서 그 양적 관계에서 반응은 뭐에 결정되죠? 앞에 있는 계수에 따라서 결정되죠.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B는 EC라는 반응이 있어. 그럼 얘는 반응 전과 후를 나누면 전에는 3몰 있었다가 후에 2몰 되죠. 몇 몰 감소 반응이에요? 1몰 감소 반응이죠. 1몰 이걸 아는 게 또 중요해요. 1몰 감소인지 몇 몰 증가인지 그대로 몰수가 유지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10몰 있었는데 7몰로 감소했대. 어떤 반응이 있으니까 리터였는데 자 우리 이제부터 그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온도 압력이 같으면 부피가 같으면 뭐가 맞죠? 개수가 맞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몰수가 맞죠?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이 10리터, 7리터를 뭘로 바꿔도 돼? 그냥 10몰 뭘로 바꿔도 돼요. 10몰, 7몰로 바꿔도 돼.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은 뭐야? 같은 온도 압력에서예요. 그리고 다 기체일 때예요. 오케이? 이거 빼놓으면 안 되지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쓰기로 했죠. 2A 더하기 B는 EC 이렇게 반응식 쓰고 짝대기 하나 쫙 그거죠. 그 다음에 반응 전에 10몰 있었대. 근데 반응 전에 C가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반응 전이니까 없었겠죠. 행성물이니까. 근데 얘가 반응 후에 또 짝대기 하나 쫙 그어주고 얘가 7몰 생겼대. 그럼 몇 몰 감소 반응이에요? 3몰 감소했겠죠. 3몰 감소하는 거면은 이 반응이 몇 번 진행됐다는 거야? 3번 진행됐다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2A인데 3번 진행했대. 그럼 몇 몰 감소했겠어요? 6몰 감소한 거죠.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플러스 6. 이거 중요해요. 얘는 반응물은 줄었으니까 마이너스인 거고 생성물은 늘었으니까 플러스인 거야.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걸 틀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C를 보면 0 더하기 6이니까 얘는 6몰 있겠죠. 근데 만약에 B가 다 반응한 한 개 반응물이야. 그럼 한 개 반응물이면 생성물에서는 몇 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겠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게 뭐야? 다 반응이라는 거죠. 다 반응하네. 이게 0몰이겠지. 그럼 얘 3몰이 어떤 거 마이너스 3했더니 0이래. 그럼 얘 몇이겠어? 3이겠죠. 얘는 7이고 얘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어 알겠지만 모든 문제가 몰수를 주니?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줘 안 줘? 안 줘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A 더하기 BB는 EC 이렇게 나오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어려운 문제는 몰수를 안 줘. 심지어 이거 세 개 다 가릴 수도 있어요. 다 가려도 풀 수 있어.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나온 문제를 봤더니 이거 할 수 있어? 못하죠. 개수비를 모르잖아 우리가. 얘 몇 대 몇 반응이야? 1대 B 대 C 미안해 2반응이죠. 이러면 이 몰수가 이것처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대로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B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정석적이라고 해도 좀 뭐예요? 좀 복잡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 문제집에서 보통 나오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 있을 때 얘가 뭐 7몰 있고 3몰 있고 0몰 있어. 그러면 얘가 두 번 반응했다면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플러스 4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미지수로 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얘는 5몰 있고요. 얘는 3 빼기 2 b몰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3 빼기 2 b몰이 뭐야? 이 b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 b를 굳이 달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 계속 복잡해지죠. 그럼 이걸 쓰는 게 좋아? 안 쓰는 게 좋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b를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푸는 걸 추천하냐면 이렇게 문제 모르는 개수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비워놔. 그냥 쓰지 마. 애초에 그냥 눈에 안 띄게 이렇게 비워놔. 이렇게. 이게 훨씬 간단해요. 풀 때는.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풀어봤거든요. 이렇게 다 풀려 이렇게 해도. 오늘 과제 나갈 것도 풀어봤는데 다 풀려 이렇게. 이거를 하면 더 복잡해진다니까. B로 쓰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이렇게 풀어볼게요 한번. 얘가 3몰 있고 6몰 있었다. 이건 뭐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겠죠. 그럼 C는 없으니까 0몰인 거야. 그쵸? 근데 반응 후에 5몰이 됐대. 반응 후에 5몰이 됐대.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내가 문제 풀 때 뭐 했죠?
한계 반응물을 보려 했죠.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몰라. 자 그러면 얘 또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겠죠. 얘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해보는 거야. 첫 번째 if A가 한을 그냥 내가 한계 반응물을 할게 이제부터. 한 오케이 다 쓰면 좀 기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야.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요? 다 반응해야겠죠. 자 써볼게요. A 더하기 B 이거 쓰지 말라 그랬지. BB라고 쓰지 마요. 는 2C야. 이 반응이 있어. 근데 3, 6, 0이 있어. 자 근데 A가 한개 반응물이면 A가 몇 몰이어야 돼? 0몰이어야겠죠. 그럼 A는 3몰에서 0몰 되면 몇 몰 반응해야 돼? 3 마이너스 3이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B는 몇 몰 반응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누군 알아? C는 나와 있잖아. 관계가 보여요? 자 얘가 1일 때 C는 몇 몰 증가해야 돼? 2몰 증가해야겠죠. 그럼 그냥 이렇게 반응식을 써봐. A는 2C 이렇게. B는 모르니까 그냥 안 쓰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얘는 그럼 몇 몰 증가 반응이야? 1몰 증가 반응이지. 그리고 A 대 C는 몇 대 몇 반응이야? 1대 2 반응이죠. 자 A가 3몰 그 감소했어. C는 몇 몰 증가해야 돼? 6몰 증가해야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결과를 봐봐. 얘는 6몰이죠. 근데 반응 후에 몇 몰이래? 5몰이랬지. 근데 얘가 갑자기 6몰이야. 이게 말이 돼? 얘가 마이너스 1몰이야? 말 안 되죠. 그 얘는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문제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만약에 B가 A가 한개 반응물이 말이 안 되지. 그럼 누가 한개 반응물이겠어? B가 한개 반응물인 거예요. if B가 한 개일 때 어떻게 되나 보자. 자 A 더하기 B는 2C야. 그리고 몇 몰일 때? 3몰, 6몰, 0몰 있겠죠. 자 그러면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거는 B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다 반응해야겠죠. 마이너스 6 얘는 0인 거야. 자 그리고 봐봐. B는 다 반응했죠. 그럼 B는 이 반응에서 쓸모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냥 가려. 이렇게 가려. 없다 쳐. 가리고 풀기. 여기 가리고 풀기. 이런 걸 가리고 풀기라고 해요. B를 가려봐. 자 그럼 누구랑 누구만 남아? A랑 EC만 남죠. 자 그러면 처음에 B를 갈았다 생각하면은 몇 몰 있어요? 3몰 있죠. 반응 후에 몇 몰 있어야 돼? 5몰 있죠. 자 여기에 B가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얘 0몰이니까 안 끼쳐. 자 몇 몰 증가했어? 2몰 증가했죠. 얘는 한 번 반응할 때 몇 몰 증가해? 1몰 증가하죠. 그럼 몇 번 반응했겠어? 자 얘는 한 번 반응할 때 1몰 증가해? 2몰 증가했어? 몇 번 반응했겠어요? 2번 반응했겠죠. 자 얘 2번 반응하면 얘 몇 몰 감소해야겠어? 2몰 감소해야겠죠. 얘 몇 몰 증가해야겠어? 맞잖아. 이렇게 된다. 왜? B는 한 개 반응물이기 때문에 이 반응의 몰수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치죠. 그래서 가리고 풀어도 다 성립해요.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아니 아까처럼 B 달고 다니면서 3 빼기 2B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 이해 알죠? 이렇게 풀어요 그냥.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이거?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저 B의 개수를 맞춰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 몇 대 몇 대 몇 반응이야? 몇 대 몇 대 몇 반응이야? 2대 6대 4반응이죠. 약분해봐. 몇 대 몇 대 몇 반응이야? 1대 3대 2반응이죠. 그럼 B는 몇이었던 거야? 3이었던 거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B가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3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해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에서는 몰수를 대체로 안 줘요. 그쵸? 문제 풀어서 알지? 안 주지? 이렇게 풀면 돼요. 가리고 풀어도 다 풀려. 오히려 미지수를 쓰면 쓸수록 어려워져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몰을 갖고 했으니까 반응 전후에 몰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죠? 반응 전후의 몰비를 볼게요. 두 번째 반응 전후의 몰비.
얘네를 이렇게 막 외워서 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볼게. 자, 첫 번째 일정한 반응이 있겠죠. 분자수가 일정한 반응. 그 반응 전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CC라는 반응이 있어요. 개수는 몰라. 근데 이제 분자수가 일정한 반응은 어떻게 돼요? 일정한 반응. 일정한 반응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를 더했을 때 C랑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일정하려면 A 더하기 B는 C라는 반응이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몰수라는 뜻이에요. N이 몰수예요. N이 몰수야. 반응 후에 몰수분해, 아니 뭐야, 반응 전에 몰수분해. 얘가 전에 몰수란 뜻이에요. 전에 몰수 쓰면 기니까 이렇게 쓸게. 전에 몰수분해 후에 몰수의 비율을 몇이겠어요? 몇이? 1이겠지. 왜? 같으니까. 오케이. 자, 만약에 감소하는 반응이야. 몰수 감소 반응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A 더하기 B가 더 큰 거죠? C보다? 아까 저 상황이지? A 더하기 B가 C보다 더 큰 상황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 감소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얘랑 다르겠지? 근데 얼마나 달라지냐? A 더하기 B분의 C보다 크거나 같아요. 몰수의 차이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알아놔. 이거의 의미를 내가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증가 반응이 있겠죠? 증가하는 반응은 누가 더 큰 거야? A 더하기 B가 C보다 작은 거죠? 증가하는 반응이니까. 얘는 이 비율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게 좀 헷갈리지? 이거. 그쵸? A 더하기 B분의 C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예시를 들어줄게요. 증가하는 반응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첫 번째 예시 A 더하기 B가 3C라는 혹시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잘 예고해 주세요. 자, 아무튼 이런 반응이 있어. A 더하기 B가 3C가 되는 반응. 얘는 몰수 어떤 반응이에요? 증가 반응이죠. 몇 몰에서 몇 몰로 증가하는 거야? 2몰에서 3몰로 증가하는 반응이죠. 전체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야. 근데 아까 말했던 이 비율 있잖아. 이 비율. 전의 몰수분의 후의 몰수. 이게 증가를 하는데 점점 증가하겠죠. 왜? 반응을 하면 할수록 몰수가 증가하잖아. 근데 그게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어디까지야? 딱 보니까 2분의 3까지겠죠. 2분의 3까지만 증가할 수 있어요. 얘는. 근데 2분의 3보다 더 증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 관계 때문에. 그러면 2분의 3이 되는 지점은 어딜까? 생각해볼래? 2분의 3이 되는 지점은 어딜까? 이게 등호가 성립한 지점이겠죠. 얘가 2분의 딱 3일 때 등호 성립하는. 그때가 언제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다반응할 때. 다반응할 때 성립해요. 반응물이 어떨 때? 안 남을 때. 반응물이 남지 않을 때. 않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럼 만약에 자 A 더하기 B는 3C 반응에서 얘가 2몰 있고 2몰 있었대. 그럼 얘 몇 몰 있겠어요? 6몰 생기겠죠. 6몰 생기겠지. 그러면 얘는 반응 전에 몇 몰 있는 거야? 4몰 있겠죠. 반응 후에 몇 몰 있어? 6몰 있죠. 다 반응했지 둘 다. 그때 2분의 3 등호 성립하죠. 이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자 얘는 몰수가 점점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진다고? 얘까지 커진다고. 얘는 어디까지 작아진다? 얘는 좀 작아지겠죠. 몰수비가 어디까지 작아진다고? 여기까지 작아진다고. 근데 이 등호 성립할 때 어떨 때? 얘랑 얘 반응물이 다 반응할 때 거기까지 작아진다. 이해됐나요? 이거 당연하지. 근데 이거는 외울 게 아니야. 왜? 아니 이 비율이 지켜지면서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 얘보다 더 커질 수 있겠어? 2분의 3보다?
안 되겠지. 얘는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는 데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됐나요? 당연히 이 몰수비를 지키면서 커질 테니까 2분의 3보다 더 커질 수는 없겠구나.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봤는데 여기까지 이제 몰수비죠. 몰수비. 자 근데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에 몰수만 나오나요? 아니죠. 뭐도 나와요. 그치? 뭐? 질량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괜찮죠? 그러면 문제 하나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풀고 갈까? 어떻게 풀리는지 보여주려면 자 49쪽 한번 봐볼래요? 49쪽. 미안해. 이거 질량이 나오네. 질량 먼저 정리하고 가자. 미안해요. 자 근데 질량은 사실 우리 다 배운 거야. 우리 그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첫 번째에도 그렇고 세 번째 질량 배웠고 질량이라는 거는 우리 화학 우리가 하는 거에서 질량이라는 거는 보통 뭐에 따라서 결정되죠? 분자의 어떤? 그치 분자량. 분자의 분자량이 뭐 예를 들어서 산소는 O2는 32야. 그럼 걔는 1몰 있을 때 32g, 2몰 있을 때 64g. 즉 뭐에 따라서 결정되죠? 화학식량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러면 반응을 할 때 몰수비로도 쓸 수 있지만 그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질량비로도 쓸 수 있죠. 질량비. 그럼 그 질량비를 어떻게 쓰냐? 그거랑 보자는 거야. 자, 질량비는 어떻게 구하죠? 계수비, 반응하는 계수비가 있겠지. 반응하는 계수비에다가 뭘 곱해야겠어? 질량이니까. 뭘 곱해야겠어? 화학식량 곱해야겠죠? 분자량이든 원자량이든 뭐 화학식량이든 화학식량을 곱해.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반응하는 질량비가 나오겠죠? 이 얘기야. EH2 더하기 O2를 반응하는데 자 얘는 계수비가 몇이에요? 2대 1이죠. 분자량 화학식량은 몇이야? 얘 몇이에요? H2 2죠. O2는 몇이야? 32죠. 그러면 반응하는 질량비는 2가 2개 있으니까 4개 32가 1개 있으니까 32개 4대 32로 반응한다는 게 질량비를 푸는 법칙이죠. 이거 뭐 쉽지? 저번에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보통 우리가 구하잖아요. 얘를 우리 보통 뭐 구해? 화학식량 구하죠. 그럼 화학식량 어떻게 구하면 돼? 계수비를 넘기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화학식량 어떻게 구한다? 계수비분의 질량비로 구한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또 질량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질량. 그렇지.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은 뭐예요?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는 문제에 안 써 있어 보통. 안 써 있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오케이? 자, 질량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한다고? 질량 보존.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오케이? 이해됐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질량비랑 이 몰비를 엮어야 되는데 질량비랑 몰비를 엮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예시 문제야. A 더하기 B 이렇게 두 가지의 기체가 있어. 얘가 14L 있대. 14L. 근데 반응 후에 A가 다 반응했겠죠 이러면? 그럼 누가 한 개 반응물인 거야?
A가 한 개 반응물인 거예요. B가 남았으니까. 얘가 뭐 V리터 이때 뭔지 몰라. 근데 질량이 W라 쓰죠 우리? 질량 W예요. A의 질량 대 B의 질량비가 1대 1이었대. 반응 전에.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B의 질량비 대 C의 질량비가 1대 5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푸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푸냐면 자, 보니까 지금 비율이 아니 그거야. 질량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지. 그치? 뭐만 나왔어요? 질량비 비율만 나왔지. 그럼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대적인 값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 말이지. 그럼 봐봐. 질량이 생각해보자. 질량이 2배가 됐어. 그러면 몰비는 몇 배가 됐을까요? 2배가 됐지. 왜? 질량이랑 몰은 어떤 거야? 똑같은 거잖아. 몰에다가 그러니까 계수비. 몰에다가 얘를 곱했을 때 질량비가 나오죠. 근데 얘는 어때? 물질이 다 똑같죠? 그러면 질량비나 몰비는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다만 물질에 따라서 화학식량이 다르니까 총 질량비는 다르겠지. 근데 한 물질 예를 들어서 B에 대해서는 질량비랑 몰비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왜? B는 화학식량이 같으니까 바뀌지 않잖아. 이거 이해돼요? 한 문장을 정리하면 뭐라고? 반응 과정에서 한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랑 몰비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푸냐? 자, 우리 이렇게 비율이 나올 때는 그 비율을 그대로 써도 좋지만 어떻게 바꾸는 게 좋냐면 자, 이게 질량이죠, 질량. 질량의 단위 뭐예요? 그람이죠. 우리 킬로그램 아니에요, 이거. 화학이니까 그람이에요, 그람. 그람이니까 자, 얘를 1g 대 5g으로 바꿔줘봐. 이러면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자, 1g, 5g 있어. 반응 후에 총 질량 몇 g이에요? 6g이죠. 자, 후에 총 질량이 6g이야. 그럼 반응 후에 총 질량 몇 g이겠어요? 미안, 반응 전에 총 질량 6g이겠죠. 왜? 질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6g이야. 자, 6g을 1대1로 나누네. 몇 g이겠어? 3g, 3g인 거야. 자, 한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랑 몰비랑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는 몇 몰 있다는 거야? B에 대해서 3몰 3몰 있다는 거겠죠. 그럼 반응식 써보자. A 더하기 반응식이 뭐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B는 2C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몇 몰 있어? 3몰, 3몰, 0몰 있었겠죠. 얘는 몇 몰이 됐어? 1몰, 5몰 됐죠? B에 대해서, 그쵸? 그럼 B가 1몰, 얘가 5몰 됐어. 그럼 몇 몰 감소했겠어요? 2몰 감소했겠죠? 그리고 얘는 한 개 반응물이죠? A가 0몰 됐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얘는 뭐에 대해 쓴 거야? B에 대해 쓴 거죠? B에 대해서 뭐야? 질량비랑 몰비랑 어떻다? 같다. 이해됐네? 얘는 무슨 몰수로 쓴 게 아니라 뭘로 쓴 거야? 질량비로 쓴 거야. 질량비. 질량비니까 반응 전에 6g, 반응 후에 6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비율이라고? 반응하는 질량 비율이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어. 자,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어떻죠? 같죠? 그러면 반응할 때의 질량과 전과 후의 질량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당연히 전과 후가 같으려면은 없어지는 거랑 늘어나는 거랑 질량이 어때야겠어? 같아야 돼요. 이것도 보여? 이것도 보여야 돼.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지금 방금 쓴 거는 문제에서 안 나와요. 왜? 질량 보존 너무 디폴트 값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질량비가 나왔다. 그러면 한 물질에 대해서는 몰비랑 질량비랑 같고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같죠? 그러면 없어지는 질량과 늘어나는 질량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 이거. 이거 문제는 안 나오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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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얘를 몰비로 해볼까요? 몰비로?
몰비를 해볼 거야. 몰비. 우리 V리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V리터. 그치? 아직 못 구했잖아 이거. V리터 구해볼까요? 자, 얘는 질량비예요. 질량비. 그다음에 이제 몰비로 써볼게요. 자, 2A 더하기 B는 EC 반응에서 처음에 A 더하기 B가 몇 몰인지 모르죠? 아, 14리터인 건 나왔지. 근데 아직 그 뭐지? 뭐니 저거. 아, 이렇게 맞나? 다르게 하나?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네? 지난번에 더 할 필요 없겠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굳이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죠? 질량비까지. 질량비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이거 해야겠다. 세 번째 거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거. 세 번째까지 정리가 됐죠? 다 이해됐어요? 네 번째, 화학 반응의 선형성. 화학 종이 부족한 사람이네. 괜찮아요? 화학 반응의 선형성.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자,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게요. 또 H 반응을 드릴게요. 내가 A 더하기 3B는 EC라는 말이 있어. 이 EC라는 반응이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1몰 감소할 때 얘는 3몰 감소하고 2몰 증가하겠죠. 자, 이 반응은 몇 몰 감소 반응이죠? 2몰 감소 반응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N몰을 곱할게요. 얘가 만약에 처음에 N몰 있어, N몰 반응했고 3N몰 반응했고 2N몰 반응하면은 얘는 몇 몰 감소할까요? 2N몰 감소하겠죠. 즉 감소하는 양은 곱한 양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 비율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지켜져야 되니까. 1대 3대 2가 지켜져야 되니까 얘가 2몰 감소했으면 N배 반응했을 때 얘는 몇 몰 감소해야 돼? 2N몰 감소해야 돼. 예를 들어서 반응해서 우리가 딱 봤는데 반응비가 아까랑 똑같은 거야. 몇 몰 감소했어? 2몰 감소했죠. 근데 문제에서 4몰 감소했대. 그럼 몇 번 반응한 거야? 2번 반응한 거야. 그거를 이렇게 쓴 거야. 자, 여기서 볼게. 나눠서 볼게. 나눠서.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할 게 좀 많아. 이게 화학 반응 양적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할 것도 많아.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녹화하는 거야. 아시겠죠? 안 될 때 집에 와서 다시 돌려보세요. 이해 안 될 때. 자, 이렇게 보자. 자, 소모된 반응물의 양도 몇 배가 되죠? 똑같이 n배가 되죠. 그리고 생성된 반응물의 양도 몇 배 돼? n배 되죠. 전체 몰수도 n배 되죠.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소모된 반응물의 양, 그 다음에 생성된 생성물의 양, 그 다음에 전체 몰수 변화량도 어떻게 된다? 동일한 비율로 같이 바뀐다. 이해됐나요? 왜? 이것도 외울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비율이 지켜져야 되니까. 이해됐네? 네. 여기까지 다 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반응한 비율 갖고 문제 푸는 게 좀 나와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자, 근데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요. 다섯 번째가 있어. 이해부터 진짜예요. 실전 문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지울게요. 그냥 다 정리되죠? 여기까지?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이거? 여기 옆에다 할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첨가 반응에 대한 해석이에요. 문제부터 여기 첨가 반응 나온 거 있어요. 첨가 반응. 이것도 나왔죠. 첨가 반응에 대한 해석. 자, 첨가 반응이 뭐냐면 그냥 A랑 B를 섞은 게 아니라 A가 있을 때 B를 넣어주는 게 첨가 반응이에요. 내가 나랑 같이 통합과 한 친구들은 산염기 할 때 내가 혼합 유형이랑 주입 유형 따로 설명했죠. 혼합 유형은 뭐였어? 그냥 섞는 거죠. 산염기 할 때.
주입력은 뭐야? 어떤 거 비커에다가 적정을 하는 거죠. 이 첨가 반응이 뭐냐면 이거였죠. 그 적정 반응. 하나 주입력 하나 있을 때 하나를 넣는 거.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보통 뭐랑 엮여서 나와요? 좀 문제 풀어봤을 때 뭐랑 엮여서 나왔어요? 그래프랑 엮여서 나왔죠.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잘 봐야 돼. 그래프를.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가 방향점이야. 방향점이 뭐냐면 딱 그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이에요. 얘가 B 몰수예요. 가로축이 B 몰수. 그다음에 여기는 전체 몰수. 근데 우리는 전체 몰수를 줘도 되고 전체 부피도 똑같겠죠? 몰수 또는 부피야. 부피를 줘도 똑같아요. 내가 아까 부피는 어떻게 바꾸라 했어? 그냥 몰수 바꾸라 했죠? 그 기체일 때 아무거나 선생할 때. 자, 그러면 자 처음 이 지점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CC라는 반응이 있어. 이때 처음 이 지점에는 누구만 있겠어요? 첨가 반응일 때는. 자, 첨가 반응이라는 게 뭐야? 비커가 이렇게 있어. 여기 A가 있어요. 여기다가 B를 넣어서 C가 나오는 반응이죠. 자, 그러면 처음 이 지점 B를 0몰 넣었을 때 누구만 있겠어? A만 있겠죠. 이 지점에는 A만 존재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 애들이 이 지점은 잘 보거든요. 이 꺾이는 지점, 방향점,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 거기는 잘 보는데 이 처음 지점 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처음 지점에 누구만 있다고? A만 있다고. 반응물이 원래 있는 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쭉 내려왔어. 반응이 진행되겠죠? 이 지점에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자, 이 지점에는 누구만 있을까? 누구? B? 누구만 있을까? 이 지점에는 C만 있어요. C. 왜? 자, 이 지점은 당량점이지. 당량점은 뭐야?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죠. 반응이 완결됐다는 거는 반응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럼 누구만 있어? 생성물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생성물이 C만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B는 뭐야? 이거죠, 이거. 넣어준 B의 몰수. 오케이? A는 어디? 여기. B는 어디? 여기. 요 거리. 요 거리가 B가 넣어준 만큼이니까 B의 양이겠죠. 생성물은 어디? 여기. 자, 그러면 이 뒤로는 쭉 증가하겠죠. 왜? B를 넣어준 만큼 몰수가 증가할 거 아니야. 반응 완결된 이후에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럼 B를 1몰 넣어줬어. 몇 몰 늘어나겠어요? 1몰 늘어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우리 수학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계산이 정말 안 해요. 그렇죠? 수학이랑 엮여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래프면은 뭐가 중요해요? 절편이랑. 우리 절편 맞잖아 지금까지. 그쵸? 절편이지 이거. 절편이랑 뭐 나와요? 그래프는? 꼭지점? 기울기 나오죠. 기울기 봐야 돼. 기울기. 자,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랑 어때요? 다르죠? 그 기울기의 비율을 볼 거야. 살짝 어려워져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시겠죠? 기울기의 비율. 자, 여기 기울기 한번 구해볼래? X 증가는 몇이에요? B죠? Y 증가는 몇이야? 그 원래 음수인데 그냥 양수 비율이니까 절대값 씌워서 양수를 할게요. 오케이? C 빼기 A겠죠? 자, 여기 비율은 뭐야? 여기 기울기 몇이겠어요? 아까 내가 힌트를 줬어. 몇일까요? 네? 누구? 왜 2야? 그치. B 1몰 증가할 때 1몰 증가하죠. 그럼 기울기 몇이야? X 증가하면 Y 증가량이 1분의 1이죠. 몇인 거야? 1이네. 기울기의 비율은 B분의 C 빼기 A 대 1이에요. 근데 이거를 복잡하잖아. 어떻게 보는 게 나아? 전체 다 B를 곱해. 그럼 어떻게 돼요? C 빼기 A 대 B예요. 비율이. 기울기 비율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줬어. 그래프 숫자를 주겠죠. 숫자만 갖고도 개수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C 빼기 A 대 B예요. 오케이? 이거 외워놔 좋아요. 물론 이런 상황일 때 이거는 어디 전제 조건이야?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할 때요. 오케이? 그거 잘 봐야 돼.
이해됐어요? 이거 개수의 비율 나오는 거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건 수학이야 수학. 화학이 아니에요 이건. 그쵸? 이건 수학이야 수학. 몇 학년 수학이야 이거? 그래프 기울기 언제 구하냐 너네? 중학교 때 구하나? 비율 언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나 이거? 아무튼 뭐 이거는 화학이 아니라 수학이에요 그냥 수학.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근데 이 첨가 반응을 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 그래프로도 줄 수도 있지만 뭘로도 줘요? 표 형태로 줄 수 있어요. 표 형태. 두 번째 표 형태예요. 표 형태. 자, 표 형태가 무슨 말이냐? 자, 넣는 B의 질량을 줬어요. 질량. 이것도 예시 문제. 자, B의 질량이 뭐 예를 들어서 3g 있고요, 5g 있고요, 9g 있고요, 11g 점점 넣겠죠? 점점 그렇죠? 그때 반응 후 부피를 줬어. 아 미안해.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괜찮아요? 반응 후 자 부피 이꼴 뭐라고? 몰수라고. 오케이? 9리터, 11리터, 21리터, 27리터 이렇게 나왔어요. 네, 리터겠죠? 부피니까. 얘는 뭘까? 질량이니까 g이겠죠. 자 이때 어디가 이 표만 갖고도 어디가 당량점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볼게.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첨가 반응에서는 기울기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겠죠. 오케이? 기울기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왜? 당량점 전까지의 기울기랑 당량점 후의 기울기랑 2개가 나오죠. 그럼 얘의 기울기도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겠죠. 한번 볼게. 자 기울기는 뭐 분의 뭐예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이 표에서 x가 뭐야? 얘지. B의 질량 변화량. y는 뭐야?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자 기울기를 해볼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 뭐야? 델타 x 분의 델타 y죠. 델타가 변화량 거는 기호잖아요. 자 구해보자. 자 여기 요 사이겠죠. 요 사이. 기울기니까 요 사이를 봐야겠죠.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그쵸? 자 x 증가량 몇이야? 2죠.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xb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본 거니까 얘가 x고 얘가 y축이 된 거죠. 이해됐죠? 자 x 증가량 몇이야? 2죠. y 증가량 몇이야? 2죠. 기울기 몇이야 얘는? 1이에요. 자 x 증가량 몇이야? 4 10 2.5죠. x 증가량 몇이야? 2 얘 몇이야? 6 기울기 몇 개 나왔어? 3개가 나왔죠. 이 말이 돼? 원래 기울기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죠. 근데 어차피 몇 나왔어? 2개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해석해야 돼 이제부터. 자 원래 기본적으로는 기울기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어떻게? 반응 전, 반응 후. 근데 얘네 몇 개 나와서 기울기가 3개 나왔죠. 이걸 해석할 건데 자 다시 이 그래프로 가볼게요. 아니다. 자 얘는 지금 자 봐봐 1, 2.5, 3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누가 반응 전의 기울기겠어요? 1이 반응 전의 기울기겠죠. 반응이 그 당량점 전이겠죠. 당량점 전의 기울기야. 얘는 뭐겠어요? 당량점 후의 기울기겠죠.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2.5는 뭐냐 이 말이야. 자 봐봐요. 반응 전의 기울기가 몇이야? 1이겠죠. 그럼 얘는 반응 전의 기울기가 1이래. 그러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여기다 그럴까? 그래프 봤을 때 요렇게 됐겠죠. 여기 1이라 칠게. 여기까지 돼요. 그럼 당량점이 여기라고 하면은 당량점 후로는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요? 3이어야겠죠.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근데 갑자기 2.5 어디서 튀어나왔냐? 왜 튀어나왔냐? 자 점이 지금 몇 개예요? 4개죠. 점을 이렇게 잡은 거야. 이해돼요? 자 우리는 뭐 구했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사이 기울기 구했죠. 이 기울기 몇이야? 1이죠. 세 번째 점과 네 번째 점 사이 기울기 몇이야? 3이죠. 근데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이 이렇게 연결돼서 2.5가 나온 거야. 이해되니 이거? 자 그러면 당량점은 어디 점과 어디 점 사이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 즉 여기에 당량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 왜? 점을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것도 화학이 아니라 그냥 수학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게 좀 어렵죠? 여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량점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 자, 봐봐.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우 다시 한번 볼게.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건 기울기가 1인 지점이에요. 이건 기울기가 3인 지점이에요. 여러분 다 제 수업 들어봤으니까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 느껴지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의 2배속이잖아요, 원래. 이 중요해서 그래. 자, 기울기가 2.5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가 2.5가 나온 거죠. 그치? 그럼 봐봐. 이 지점이,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어. 그럼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렇게 이동했어. 1쪽이죠. 1쪽이지. 이 말이야. 자, 첫 번째, 한 점이 여기고 한 점이 여기일 때를 보자.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2.5보다는 어디에 가까워요? 1에 가깝죠. 삼각형으로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울기가 2.5보다는 1에 가까워진 거죠. 자, 그럼 봐봐. 1의 기울기를 이만큼 탔죠. 3의 기울기를 이만큼 탔죠. 그럴수록, 그러니까 1의 기울기보다 3의 기울기를, 아니 뭐야, 3의 기울기보다 1의 기울기를 더 탈수록 기울기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이거 그냥 수학이잖아, 그렇지? 자, 반대로 한 점이 여기 있었고 한 점이 여기 있었어. 그럼 기울기 이렇게 되죠. 2.5보다 어디에 가까워? 3에 가깝죠. 이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얘는 기울기가 이어져. 2.5보다 3에 가깝지. 왜? 1의 기울기보다 3의 기울기를 더 많이 탔으니까. 자, 그럼 봐봐. 1과 2의 사이가 어디예요? 1과 2의 사이가 어디야? 2죠. 기울기 사이가 2죠. 얘는 지금 2.5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디를 더 많이 탄 거야? 1을 더 많이 탄 거야? 3을 더 많이 탄 거야? 3을 더 많이 탔으니까 1보다 2에 가깝겠죠. 그럼 이 당량점은, 아니 이 당량점은 5에 가까울까 9에 가까울까? 맞춰봐요. 얘는 3을 더 많이 탔어. 그치? 이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3을 더 많이 탔으니까 기울기가 3을 더 가깝겠지? 1보다. 그럼 얘는 당량점이 여기에 가까울까 여기에 가까울까? 5일까요 9일까요? 9? 5에 가까워. 왜냐? 자, 만약에 당량점이 5쪽에 있다, 만약에 9쪽에 있다면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가 9고 여기가 5일 때 당량점이 9쪽에 가까우면 이렇게 되지. 그치? 이거 이해돼요? 당량점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꺾인 지점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9쪽에 가까우면 이렇게 돼. 그럼 이건 이 상황이잖아. 1에 가까워 3에 가까워. 1에 가깝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 우리 어디 가까워야 돼? 3에 가까워야 되죠. 그 말인 즉슨 어떤 모양이 돼야 돼? 당량점이 여기 있을 때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그럼 어디에 가까운 거야? 5쪽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내분으로 구하면 돼요. 내분점, 외분점 기억나죠? 내분으로 구하면 돼. 여기까지 이제 지울게요, 이거. 자, 직선으로 봅시다. 5g이 있고요. 9g을 넣었어요. 그쵸? 기울기의 변화량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죠. 기울기의 변화량이 1대 3이야. 그러면 이 5랑 3을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거기가 당량점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표 형식이 나왔을 때 그 기울기가 3개가 나왔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지점이 당량점이죠. 그쵸? 당량점이 있는 지점이지. 당량점이 어떻게 구한다고? 양쪽을 기울기의 변화량으로 내분하는 지점을 찾아. 그럼 그 당량점이야. 자, 볼게요. 자, 얘 길이 몇이에요? 4죠. 4를 1대 3으로 내분해. 그럼 여기 몇이겠어요? 1, 3이겠죠. 여기 몇 g이겠어? 6g이겠죠. 6g 대 당량점이에요. 그렇지? 오케이? 왜? 아까 내가 말했듯이 기울기가 3에 가까우니까 어디를 더 많이 탔어? 3을 더 많이 탔잖아. 그래서 2.5, 3을 더 가까운 거야. 이해했어요? 이런 모양인 거지.
이런 거 어디에 쓰나 싶죠? 다 써요. 표에 나올 때. 아 물론 내신에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잖아요. 그 뭐지?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요. 모의고사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 내죠? 그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알아두면 좋아요 이런 거.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안 끝나? 당량점만 구했지. 비율은 안 구했잖아 아직. 저 이 비율 A 대 B 대 C 기울을 모르잖아 우리가. 이게 똑같다고 할 때 이 비율 모르잖아 아직. 이 비율 구해봐야지. 어떻게 구할까요? 당량점 알았으니까 구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한번. 여기 지울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당량점 몇 g이라고? 6g까지 구했어요. 당량점 6g이야. 자 그럼 이제 비율을 구해 볼 텐데, 자 내가 비율 구할 때 A는 우리 B에 대한 정보는 구했죠. 이게 B에 대한 정보지. B는 6g 넣었을 때 당량점이죠. 그럼 A는 A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B가 몇 g일 때? 0g일 때. 근데 이 표현이 0g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만들어줘. 0g 이렇게 써줘. 자 그리고 C는 이 당량점에서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B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봐야 돼. 봐봐. 자, 여기가 당량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6g 당량점이잖아. 당량점 이후에는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 고지고대로 B를 넣어준 대로 어떻게 돼? 몰수가 증가하죠. 자, 보자. 부피는 이꼴 내가 뭐라 했죠? 몰수라고 했죠. 아니 이거 헷갈리네. 부피 이걸 뭐라고? 이 문제에서 그 만약에 다 기체일 때 몰수죠. 자 봐봐. B가 6g에서 9g으로 몇 g 변했어요? 3g 변했죠. B가 3g 변했어. 아 여기도 그냥 구하면 되겠죠. 얘 몇이겠어요? 12겠죠? 그 10을 나누면 12겠죠? 여기서 봐도 되고. 자 B가 3g 증가했는데 몰수는 몇 몰 증가했어요? 9몰 증가했죠. 그럼 B는 6g에 9몰인 거야. 그럼 B의 그 뭐지? B가 1g당 몇 몰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몰? 아 미안해요. 미안해. 3g이구나. 미안해. 이 3g 증가했죠? 미안해. B가 3g 증가할 때 9몰 증가하죠. 얘는 1g당 몇 몰 증가하는 거야? 3몰 증가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내가 A에 대한 정보는 0에서 나온다 했죠. B가 0일 때. C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나온다고? B가 당량점일 때죠. 이지점. B가 당량점일 때. 자, B 당량점일 때 어디야? 여기잖아. C는 몇 몰 나온 거야? 12몰 나온 거야. 얘가 C. 얘가 C의 몰수예요. 이게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C는 몇 몰 나온 거야? 그럼 결과상 12몰 나온 거죠. 자 그럼 또 A에 대한 몰수만 구하면 되겠죠. 이제 B에 대한 몰수는 구했잖아. 1g당 3몰. 그리고 그럼 여기서 몇 몰 들어간 거야? B가 6g 들어갔으니까 18몰 들어간 거죠. B의 몰수도 구했어. 따라서 B는 6g에 18몰이다. 여기까지 구했죠. B 18몰 들어갔을 때 C 몇 몰 나온 거야? 12몰 나온 거죠. 자 근데 뭐만 구하면 돼 이제 우리? A만 구하면 되죠. A는 어디 있는 거야? 저 0점을 봐야겠죠? 0점을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면 될까?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A는 다시 한번 어디를 봐야 된다고? A는 어디? 첫 지점 봐야 첫 지점. 첫 지점 봐야겠지. 자, 여기 몇 몰 증가했어? 3몰 증가, 3g 증가했죠. B 3g 증가했지. 그럼 B 3g이면 몇 몰 들어가야 돼? 9몰 들어가야겠죠. 9몰 들어가야 돼. B 9몰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걸 보니까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B 18몰 반응할 때 C는 몇 몰 나와요? 12몰 나오죠?
그럼 몇 대 몇 반응인 거야? 3대 2 반응인 거죠. A 더하기 B는 CC 반응에서 얘가 18몰 있을 때 마이너스 18몰 되고 얘는 몇 몰 된 거야? 플러스 12몰 된 거죠. 0몰 플러스 12몰 당량점에서 그치? 얘는 3대 2 반응이겠네. 그러면 자 B가 몇 몰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9몰 들어간 거죠? 9몰 들어갔을 때 한번 보자. 9몰 0몰이에요. 이때는 당량점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아 전이지 미안해. 여기선 당량점 전이죠. 자 당량점 전에서는 누가 한 개 반응물이야? B야 A야? 당량점 후에서는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량점 전에서는 A가 있어 없어? 있지. 대신 누가 없어? B가 없지. 그럼 누가 한 개 반응물이야? B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이해돼요? 당량점 전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이야. 그럼 당량점 전에서 B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9겠죠. 얘는 플러스 몇이어야 돼? 6이어야겠죠. 이렇게 됐겠지. 0, 6이지. 그치? 그럼 자 3몰 들어갔는데 반응 후의 부피가 뭐래? 9몰이겠지. 얘가 몇이야? A가 3몰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0일 때 자 1g당 뭐야? B 3g 넣었을 때 A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몰이 생겼대. 그럼 반응 후를 볼까요? 반응 후? 그럼 반응 A는 몇 몰 있는 거야 저기? 몇 몰 있는 거야? 아니 문제에서 주겠네. 미안해. 문제에서 만약에 안 주면 못 푸는 거야.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거 안 썼어. 미안해. 얘가 1, 3이야. 이렇게 나 해볼게요. 얘는 몇 몰 감소한 거야? 3몰 감소한 거죠? 얘 몇 몰 해야 돼? 6몰이겠죠. 이렇게까지 풀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 이거 줬을 때 이거 안 주면 못 푸니까. 얘가 1대 3이라고 줬을 때 문제에서.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그분이 첨가 반응에 대한 문제를 다 봤어요. 표까지. 이해됐나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뭐가 나오면 되냐면 밀도가 나오면 돼요. 근데 밀도도 사실 저번 시간에 얼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밀도. 5번까지 썼나? 몇 번까지 썼지? 5번까지 썼네? 6번 마지막. 밀도. 밀도도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했지?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여러분들 이제 영어 쓰는 거 좀 익숙해져야 돼. 영어 기호 쓰는 거. 밀도가 D예요. D. density 할 때 D예요. density. 영어로 density. V는 뭐야? 볼륨, 부피. W는 뭐라고? weight, 질량. 시리가 왜 나왔지? 들어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의 그 밀도를 구한대. 그러면 A의 부피분의 A의 질량을 구해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A의 질량을 안 줄 수도 있겠지. 그치? 뭘 주냐면 전체 부피를 줄 수도 있겠지. 전체 부피. 전체 부피. 전체는 토탈이라 쓸게요. T. 전체는 토탈이에요. 전체 부피는 VT라고 쓸게요. 이 T는 토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전체 부피를 줬어. 만약에 VT를 줬어. 그럼 이거 갖고 저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러면 자 VT를 뭘로 바꿔야겠어요? V? A로 바꿔야겠죠. 전체 부피 중에 A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알면은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이거는 그 비례한다는 기호 알죠? 이거 못 들어갔네 혹시? 쓰지 말게요. 미안해. 이게 어디에 비례한다는, 그러니까 정비례한다는 기호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니? 본 적 있죠? 얘가 어디에 비례하나 또. 자, 이거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부피 말고 질량을 보자. 질량. 자,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질량은 어디에 어떻게 구하죠 우리? 물질의 질량은 개수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그치? 얘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화학식량, 즉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죠. 얘는 분자량에 비례해. 근데 기체, 즉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부피가 다 어때요? 같죠? 부피는 같아. 신경 쓰지 마. 그럼 따라서 밀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밀도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왜? 질량이 분자량에 따라 결정되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 그 양적 관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예시 문제를 좀 하나 보면서 내가 방금 한 게 도대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봐야겠죠. 네. 자, 완자책은 펴보세요. 정리됐죠 여기까지? 좀 오버되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완자책 49쪽 한번 볼게요. 저 혹시 이거 3번 푼 사람 있어요? 3번? 49쪽에 3번 푼 사람 없어요? 다 몰라요? 혹시 과제 했니? 풀었어요? 3번? 못 풀었어요? 그럼 3번 같이 풀어볼게요. 제가 잘 모르니까. 자, 3번에 다음은 반응식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래요. 야, 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A 더하기 BB는 EC라고 돼 있죠. 그리고 피스톤을 보니까 얘는 지금 그람수로 나왔네, 그렇지? 그람수로 나왔네. 자, 가에서 A가 3xg 있대요. B가 4xg 있대요. 얘 몇 몰이래? 아, 몇 몰이 아니라 부피가 뭐래요? 아, 몰수 나왔네. 5몰이라고 그랬죠? 5몰이. 얘가 가예요. 가 피스톤이야. 그리고 나를 보니까 이렇게 반응해서 N몰이 나왔대. 이런 문제 많이 나왔죠. 이렇게 피스톤 있고 더 넣어서 더 반응시키는 거.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에선 N몰이 있었대. 뭔지 몰라. 그리고 다에서 어떤 걸 추가했더니 5몰이 생겼대요. 대신 뭘 추가했는지 몰라. 기억 몇 몰 추가했대요? 2몰 추가했대요. 자, 그때 나온 데이터가 뭐가 있어? 자, 가는 넣었고 나는 가에 실는 반응 완전시켰다. 아니, 자, 이게 중요해요. 나는 가에 실는 반응 어떻게 했대? 완결시켰대. 이 말인즉슨 한 개 반응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한 개 반응물이 있어. 그리고 다는 나의 실린더에 기억을 더 추가해서 완결시켰대. 기억은 A, B 중 하나이고 실린더 속 기체에 1g당 분자 수비를 줬네. 자, 기체의 1g당 분자 수비. 분자 수비는 가에다가 몇 대 몇이야? 5대 4래요. 자, 이때 나와 여기도 힌트가 있네. 나와 달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가 어떻대? 같대요. 이때 저 n분의 b 곱하기 어쩌고저쩌고를 구해라. 자, 그러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자, 내가 이거 b 쓰지 말라 했어. 쓰지 말라 했죠. 지워. 지워. 짝대기가 안 돼요. 어차피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b 쓰든 말든. 이 책에서 답지를 봤는데 내가 다 풀어보고 계속 b를 달고 다녀. 그러면 복잡해진다고. 쓰라고 쓰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그리고 문제 딱 봐봐. 자,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조건이 많은 거 순서대로 푸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공간이 좀 작으니까 풀 때 노트에다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문제 풀 때 내용이 좀 많으니까 풀 때 노트에다 풀고 나서 보여줘도 돼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그럼 딱 보니까 데이터를 뭘 줬어? 기체의 1g당 분자 수비를 줬죠. 1g당 분자 수비. 자,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봐봐. 1g당 분자 수비예요. 이거 봐봐. 자, 1g당 분자 수비래. 그러면 당이니까 분수가 들어가야겠죠. 모모당 모모는 분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분자에는 누가 들어갈까? 분자 수비일까? g일까? 분모에 1g당 분자 수비니까 여기는 1g, 즉 질량이 들어가야 돼요. 1g당 분자 수비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분모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질량이 들어가야 돼요. 자, 분모엔 질량이 들어가죠. 분모에 누가 들어가? 분자에 누가 들어가? 분자수죠. 자, 분자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이제부터 몰 질량? 그 분자수가 몰수죠. 몰수. 자, 얘는 기체니까, 기체 맞죠 이거? 기체니까 다 뭐야? 몰수 이꼴 부피랑 똑같겠죠. 얘는 부피랑 똑같이. 따라서 g당 분자 수비는 뭘 의미한다? 질량분의 몰수를 의미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네. 자, 봤더니 1g당 분자 수비는 가에다가 5대 4래요. 자, 그러면 g을 구해보자. 이게 몇 g이에요? 총. 이게 몇 g이에요? 가 총 몇 g이에요? 7xg이죠. 질량은 7xg이야. 자, 분자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일단 남겨놔. 자, 나 질량 몇 g이에요? 나 질량 몇 g이에요? 몇 g? 이거 바로 나와야 돼. 나 질량 몇 g이에요? 왜 7xg이에요? 그래, 질량 보존 내가 이거 문제 안 써도 바로 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랑 나에서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면 질량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 몇 g이야? 7xg이지. 얘는 몇 g이야? 7xg인 거예요.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이래서 이거 안 써서 바로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야. 질량 보존 법칙. 질량은 뭐 나온다고? 질량 보존 법칙. 오케이? 자,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래 문제에서? 5대 4랬죠? 그러면 분자를 찾을 수 있어. 자, 7x, 7x 똑같지? 그럼 분자가 몇 대 몇이겠어? 5대 4겠지. 오케이? 자, 얘가 뭐라고? 몰수라고. 반응 전에 몇 몰이라고? 5몰. 반응 후에 몇 몰? 4몰. 몰수비를 준 거예요, 문제에서. 이걸로.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써보자. A 더하기 뭐 B는 2C야. 근데 반응 전에 몇 몰이라고? 5몰이라고. 뭐 이렇게 반응했어. 그랬는데 반응 후에 몇 몰이라고? 4몰이라고. 그쵸? 자, 여기 얘가 0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반응물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치? 그러면 풀어봐야겠죠?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 A가 한 개일 때. 자, A가 한 개라는 거는 A가 몇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그리고 B가 남아있고 C는 있고 얘가 더해지니까 얘가 빼지는 게 그 양이겠네. 그치? 보니까 A가 3xg 있고 B가 3xg 있대. 아, 미안해요. 나와 다에 이것도 있네. 힌트가 나와 다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가 어떻대? 같대요. 자, 그리고 봐봐. 얘 B 가리고 봐봐. A에서 20몰 됐죠? 몇 몰 증가 반응이야? 1몰 증가 반응이죠. 얘는 몇 몰 감소했어? 1몰 감소했죠. 자, 아까 했던 거 생각해봐. 이거 지울게요. 얘가 한 개 받는 거. 아까 했던 거 다시 생각해봐. 자, 만약에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얘 지우고 풀죠 우리.
그치? 이거 기억나요? B 한 개만 하면 얘 지우고 풀었죠. 그러면 몰수의 변화량이 무조건 뭐에 따라서 결정돼야 돼? 얘네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죠. 그치? 이해돼요? 근데 얘는 1몰 증가 반응이야. B가 없으면.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1몰? 1몰 어떻게 했어? 감소했죠. 그 말인 즉슨 맞나? 5, 4 맞네요. 자, B가 뭔지 모르는데 B를 가리고 풀었을 때, 즉 B가 B가 한 개만 모를 때, 그럼 이것도 있나? 그 하나 더 있네. 미안한데 그 밑에 다도 있잖아요. 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반응시켰다는 거잖아, 그렇지? 한 번 더 반응시켰대. 그래서 뭐가 나왔대? 얘가 5몰이 나왔다는 거죠. 그치? 여기서 C 있겠지? 생성물이니까 C 뭐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존재하는 기체의 양이랑 기체의 종류랑 여기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그치? 같아야겠지? 자, 근데 봐봐. 여기 4몰 있잖아요. 나 반응 후에 몇 몰 생겼어? 4몰 생겼죠? 근데 문제에 몇 몰 추가했대? 2몰 추가했다 그랬죠? 여기다 2몰을 추가했대. 이게 몇 몰이에요? 6몰이죠. 얘 몇 몰 감소했어? 얘도 1몰 감소했죠. 그러면 자, 누가 한 개 반응 물인지 모르죠 여기서. 그럼 풀어요.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풀 땐 내가 항상 어떻게 풀라 했죠? 정보가 많은 거대로 풀라 했죠. 정보가 많은 거. 자, 그러면 B는 지금 정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는 정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A에 대한 반응 비율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 B가 한 개 반응 물이라 가정해. 첫 번째, B가 한 개. 왜? B가 한 개 반응물이야 A랑 C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보자. B가 한 개 반응물이야. 자,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2몰을 추가했어. 그러면 자, 2몰을 추가했다는 거는, 야, 생각해봐. 2몰을 추가했는데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면 한 개, 그러니까 없는 애를 추가해야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 추가한 2는 A예요, B예요? 우리가 B가 한 개 반응물이라 가정했잖아. 여기서 누가 없는 거야? B가 없는 거지. 여기서도 B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굴 추가했겠어? B를 추가했겠죠. 그럼 여기서 0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치? 이해돼요? 자, 근데 봐봐. 얘 몇 몰이에요? 총? 2몰이죠. 2몰인데 0몰 됐지. 그럼 몇 몰 감소해야 돼? 2몰 감소해야겠죠. 자, 얘는 2몰 감소했는데 얘는 몇 몰만 감소했어? 1몰만 감소했죠. 그쵸? 이해돼요? 이거 보여요? 얘는 2몰 감소했는데 얘는 1몰 감소했대.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몇 몰 감소했어? 1몰 감소했죠. 자, 여기서 1몰 감소했고 여기서 1몰 감소했어. 반응한 양이 어떻다는 거야? 어떠다?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1몰 감소했고 여기서 1몰 감소했으면 같은 양이 반응했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2몰이라는 거는 여기도 2몰 감소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0몰 뺐지. 0몰이었지. 얘 몇 몰이야? 2몰이겠죠. 자, 2몰이지. 얘 몇 몰이야? 몇 몰이야? 얘 더하기 얘가 5야겠죠. 그럼 얘는 3몰인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이지? 얘가 한 개 반응물이라 가정했어.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A랑 C의 비율을 알아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럼 봐봐. 3, 2, 0이야. 근데 얘는 1몰 감소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몰이래. 그럼 얘랑 이 값이랑의 변화량이 1몰 감소하게 만들어줘야겠죠. 해볼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 1몰 감소하려면 플러스 1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이거 나왔네. 1, 2잖아. 그렇지? 1, 2잖아. 이렇게 되면 1몰 감소하네. 왜? 반응 계속 보이죠? A 1, C 2잖아. 넣어봐. 1, 2 맞네. 그럼 2, 2, 4 맞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1몰 감소했고 여기서 1몰 감소했죠. 반응한 양 어떻다고? 같다고. 여기 1, 2, 2면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 2야. 자, 1, 0, 2, 4. 미안, 여기 2죠. 미안해요. 2죠. 2니까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겠죠. 여기도 2 더하기 2 하면은 4죠. 1, 4, 5 똑같네.
끝난 거야.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썼냐면 가리고 풀었을 때 A 대 C가 몇 대 몇 반응이었지? 1대 2 반응이었죠. 그래서 그 비율 지켜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넣어줬죠. 그랬더니 어때? 똑같죠. 만약에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4 넣으면 돼요. 그래도 안 돼. 3, 6 넣어봐. 하다 보면 되겠죠. 물론 이 비율이 분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일단은 1, 2 넣어봐. 됐지? 그리고 여기서 1몰을 감소했는데 여기서도 1몰을 감소했대. 그럼 반응한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1, 2, 2였으니까 얘도 1, 2, 2겠죠. 자, 그럼 끝났어. 얘가 반응 계속이죠. 1대 2대 2 반응이지. 1대 2대 2 반응이겠죠. 네, 그러면 B가 뭐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N은 몇이겠어? 거기 N은 몇 몰이야? 여기 4몰이죠? 네, B는 2고 N은 4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 C의 분자량이랑 B의 분자량만 구하면 돼. 자, 근데 얘는 분자량을 정확히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분자니까. 분수에 들어가니까. 비율만 구하면 되겠지, 그치? 자, 봐봐. 비율만 구해볼게요. 첫 번째. 그럼 B랑 C의 그람수만 따지면 되겠죠? 자, B가 처음에 몇 그램 있었어요? 4Xg 있었죠? 네. B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해돼요? 이해돼요? 괜찮아요? B가 4Xg 있었어. 근데 몇 몰이야? 2몰이죠. B 4Xg에 2몰이야. 이해돼요, 이거? 자, 여기서 B 몇 몰 추가했어요? 2몰 추가했죠. 그럼 몇 그램 추가한 거야? 4Xg 추가한 거죠. 오케이? 4Xg 추가했어. A도 그럴까요? 자, A는 3Xg에 3몰이죠? A는 3Xg에 3몰이야. 그럼 얘는 1g에 Xg이겠죠? 1몰에 Xg이겠죠? 얘는 2Xg이겠네. 1몰에. 그쵸? 자, C만 구하면 돼, 이제 C만. C는 어떻게 구하면 돼? 질량이니까? 그거, 뭐야? 질량 보존 법칙으로. 자, 그럼 반응, 나에서 다 갈 때 실험 보면 되겠네. 자, 나에서 원래 질량 몇 g이었어요? 7Xg이었죠. 근데 B 몇 몰 추가했어? 2몰 추가했죠. 몇 몰 추가된 거야? 2몰이니까 4Xg 추가된 거죠. 그럼 얘는 몇 몰이겠어? 11Xg이죠. 그럼 반응 후에는 몇 몰이겠어? 11Xg이죠. 자, 근데 여기 누구만 있어? A만 있죠. A 1몰에 몇이야? Xg이죠. 얘 Xg이야. 그러면 C 4몰이 몇 g인 거야? 자, 얘 Xg이고 얘 11Xg이야. 얘 몇 g이야? 10Xg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C는 10Xg이야. 몇 몰에? 4몰에. 그러면 얘는 1몰에 몇 g인 거야? 2.5Xg인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분자량이 뭐야? 1몰일 때 그람 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지막 C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몇 분의 몇이야? 2.5x 대 2x죠. x 똑같으니까 지우고. 그럼 얘는 2.5분의 2니까 5분의 4죠. 따라서 답은 그 n분의 b니까 따라서 4분의 2 곱하기 5분의 4 해서 답은 5분의 2, 즉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내가 이 문제 풀 때 쓴 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뭐 썼죠? 질량 보존법 썼죠. 질량 보존법 써가지고 이거 당 중요해요. 당이니까 분자 분수 딱 그어서 1g당 분자 쓰니까 질량분의 몰수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몰수를 구했죠. 반전법의 몰수 5대 4대 그러니까 처음에 5몰이었다가 4몰이었다가 2몰 추가해서 얘는 몇 몰 된 거야? 6몰 된 거죠. 6몰에서 5몰 똑같이 1몰 1몰 감소했어. 그럼 반응한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았지? 그 다음에 봤더니 얘는 몰수를 모르니까 풀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럼 뭘로 해야 돼? 얘를 한 개 반응으로 놔야 돼. 그렇죠? 모르니까 반응 비율을 모르잖아. 얘는 0으로 놔. 그 얘가 마지막에 1로 감소했다 했으니까 0에서 0 된 거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2몰 추가했는데 0 됐잖아. 그렇지? 얘는 몇 몰로 감소해야겠어? 2몰 감소해야겠지. 얘가 2몰 감소했으면 그러니까 전체가 1몰 감소할 때 얘가 2몰 감소했대. 그럼 얘도 1몰 감소했으니까 얘도 몇 몰 감소해야 돼? 2몰 감소해야겠죠. 왜?
반응한 양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거 기억나죠? 얘가 n배 되면 얘도 n배 되잖아. 얘가 몇 배 됐어? 1배 됐지. 얘도 몇 배 돼야 돼? 1배 돼야 되는 거죠. 자, 얘가 2몰 감소했어. 근데 보니까 A랑 C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 반응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넣었더니 이거 맞네. 얘도 1대 2대 2 반응. 따라서 B는 2. 그럼 N은 여기니까 4. 마지막 그 뭐지? 분자량 어떻게 구했어요? 질량 보정 어떻게 구했죠? 얘도. 처음과 끝에 질량을 비교해서 A가 3몰일 때 Xg, 뭐 2몰일 때 몇 g 해서 비교하면은 1몰일 때 몇 g으로 하는 게 분자량이었죠? 그렇게 비교해서 비율만 따주면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섞여서 나오니까.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한 거 중에서 내가 안 알려준 거 있었어요? 없었죠? 네.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다 풀 수 있다. 아시겠네? 그래서 지금 좀 시간 많이 지났네요. 1시간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혹시 미안한데 그거 꺼줄래? 종료. 어떻게 아 이거 종료.